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제가 시작과 함께 뒤에 그래픽을 깔았습니다. 이게 이쪽이 올해 6라운드 순위, 저쪽이 지난해 6라운드 순위거든요. 둘을 비교한 건데 시즌 초반 행보가 작년과 얼마나 다를지 이것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작년과 똑같은 순위를 기록한 팀이 단 한 팀도 저는 없습니다. 한 팀 정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습니다. 네. 크게는 6계단, 작게는 1계단씩 차이를 보였는데요. 제주와 강원 떡상 중이고요. 대전과 전북은 떡락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이 촘촘한 시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7라운드 때 과연 어떻게 요동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3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감독 교체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북은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물러난 후 지난 강원전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2연패 포함 개막 후 6경기 무승, 순위는 최하위입니다. 아첸까지 범위를 넓히면 지금 9경기째 무승이에요. 처음 네. 봤습니다, 이런 거. 네. 자,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자신감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보듯이 자신감이 눈에 띄게 선수들이 떨어진 모습이어서요. 쉬운 플레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칭 스태프 역할이 중요한데 이날 경기도 박원재 코치가 경기를 진행할 공산이 큽니다. 네. 제가 11일 녹화 중인데 지금까지 취재 중인 상황을 보면 이번 경기에 세 감독이 벤치에 앉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테랑의 역할이 좀 커 보여요. 전북이 지금 올 시즌 전 경기 선제 실점을 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급해지면서 또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부상자가 자꾸 발생합니다. 수비의 홍정호에 이어서 지금 공격의 핵 중에 핵. 본체죠, 본체. 이동준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뛸 수 없습니다. 주장 김진수도 퇴장 여파로 이날 경기에 뛸 수 없고요. 에르난데스, 안현범도 이날 출전이 어려운 만큼 전북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기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김천전에서 패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김천전 후에 이정효 감독이 선수에게 내가 너무 급했고 앞서 나갔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해요. 사실 경기력이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이정효 감독이 지금 광주를 대한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해왔다라는 자기 반성이거든요. 실제 내용을 봐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부터는 잘하던 건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의 이번 경기 최대 고민 역시 수비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광주가 좋았던 게 공격에서 풀어나가는 이 다양한 패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비가 실점이 되게 적었죠. 네. 올 시즌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막전 제외하고 매 경기 실점 중이고요. 리드를 하고도 무너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경기는 뭐 수비의 핵 안영규 선수가 퇴장 여파로 나설 수 없고 김경민 선수도 나설 수 없거든요. 변준수도 지금 올드에 차출된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 골문을 지켰던 이준이 다소 불안했기에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자리 안영규와 김경민 자리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습니다. 빅톨도 지금 출전 시간 늘리고 있고요. 지난 경기를 통해서 아산이도 돌아왔죠. 네. 지난 시즌에는 이 광주의 돌풍 속에서도 전북이 FA컵 포함해서 4승 1패로 엄청난 우위에 있었거든요. 1패를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광주를 모두 무실점으로 묶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전북이 광주를 맞아 홈에서 12번 만나서 11승 1무 절대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 어쨌든 이 갈 길 바쁜 두 팀이 연패 행진을 끊을 수 있을지. 전북에서는 지난 시즌 광주를 상대로 2골을 넣었던 에이스 송민규를, 광주에서는 현재 가장 믿을만한 득점원인 가브리엘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아마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은 한 남자 바로 김기동 감독에게 쏠립니다. 그렇죠. 네, 포항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 15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네, 명실상부한 포항이 배출한 레전드인데 서울 감독으로 포항을 처음으로 상대를 합니다. 김기동 감독은 이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다. 김기동 더비. 네, 이기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박태하 감독은 뭐 선수들에겐 스토리가 있겠지만 평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태하 감독도 서울이랑 인연이 있죠. 그렇죠. 생활했었으니까. 네, 코치로 했었죠. 네, 김기동 감독이 끊지 못한 징크스 바로 서울전 무승 징크스였는데요. 이것을 박태하 감독이 첫 경기에서 바로 끊을지도 관심인데 서울이 2021년 4월 홈에서 패한 뒤에 3년째 그리고 9번의 맞대결에서 4승 5무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맞대결 재밌는데 모두 서울이 선제골 넣고 포항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네, 비겼습니다. 재밌네. 최근 두 경기에서 동점골 넣은 선수가 바로 하창래 선수인데요. 지금은 일본에서 네, 잘 뛰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두 팀은 나란히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지지 않는 습관이 확실히 든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순위는 포항 1위, 서울이 6위입니다. 재밌는 전술 포인트 몇 가지가 있던데 득점 시간대를 보면 서울은 전반 6골, 후반 2골,
전반 득점이 전체 두 번째로 많고요. 포항은 전반 1골, 후반 8골. 잘 알려진 대로 후반 득점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경기 처음으로 전반 득점에 성공했죠. 그렇죠. 네, 전반에 서울, 후반에 포항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 죄송합니다. 지난 경기 때 후반에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이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극장골을 내주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친 점, 그리고 포항이 올해 후반 추가 시간 득점으로 3승을 따낸 극장팀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이날 경기는 경기 중간에 주차 때문에 먼저 빠져나가면 개손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 오신 특징 중 하나가 파울 수의 증가인데요. 올해 경기당 평균 파울이 14.5개, 전체 1위입니다. 작년 9.6개에서 약 5개 늘어났고요. 전체 경고 수도 전체 1위입니다. 파울이 위험성과 어떤 적극성을 대변하는 어떤 스탯으로 본다면 서울이 파울은 많지만 최소 실점 중이거든요. 포항과 함께 최소 실점 중인데 서울의 반칙이 많은 건 적극성을 대변한다고 그러네요. 할 수 있습니다. 포항은 중앙 지역 인터셉트가 전체 1위거든요. 그러니까 오베르단을 중심으로 중원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만큼 중원 지역에서 치열한 흐름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포항은 모험심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프사이드가 16개로 전체 1위, 그리고 크로스가 148개로 전체 2위입니다. 박태하 감독이 강조한 대로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린다. 그리고 측면 자원에 어떤 집중이 되어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서울이 상대 측면 공격에 지금 유효타는 거의 맞지 않고 있는데 서울의 측면 수비수들이 포항의 날개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보고 싶습니다. 네, 양 팀은 나란히 고민거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이 지금 결장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울은 김주성이 대구전에서 발가락을 다쳐서 이날 출전이 불투명하고 만약 나설 수 없다면 술라카 혹은 박성훈이 권한규 파트너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술라카는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죠. 네,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 같은 경우 전민광 선수 기대 이상 잘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찬용, 이동희 조합이 유력해 보이는데 최근에 기회를 받지 못했던 아스프로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지도자 교육 때문에 빠졌던 신광훈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링가드도 팀 훈련에 합류한 만큼 4경기 만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서울 조영욱, 포항 김인성을 하겠습니다. 나란히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선수들인데 최근에 몸이 가벼워 보이거든요. 조영욱은 대구전에서 골치를 당하긴 했지만 2경기 연속골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감각을 보여줬고요. 김인성은 나이를 잊은 스피드, 그리고 대전전에서 득점을 하면서 팀의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울산 수원FC의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대전전 패배 아픔을 씻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얻은 게 많은 승리였던 게요. 대전전에서 일단 시즌 첫 무득점 경기를 했는데 바로 3골이나 넣으면서 반등했습니다. 특히 주민규가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렸죠. 이제 시작됐습니다. 주민규가 몰아치기에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즌 2번째 클린시트에 성공했습니다. 울산이 앞선 4경기에서 무려 9골을 내줬는데 이날 무실점을 통해서 반등의 기회를 좀 얻었습니다. 임종훈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날 김영권도 쉬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여기 또 부상으로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한 김기희도 연습 경기를 소화하면서 복귀각을 쟀거든요. 여기에 조현우가 다시 또 최고의 컨디션 보이고 있고요. 공격 쪽에서도 옵션이 늘어나는데요.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아타루와 엄원상이 정상 훈련을 소화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중한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팀 전체가 지금 좋은 흐름, 좋은 기운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강원 역시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3대2 승리하면서 2연승 성공했습니다. 개막 후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득점 기회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게 강원이었는데 2경기 연속 3골씩을 넣었습니다. 혈이 제대로 뚫렸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브리엘의 지금 몸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야구가 전방에서 싸워주는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상원이 놀라운 결정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멀티골. 수비에서도 이기혁 선수 좀 잘해주면서 김영빈의 공백 잘 메워주고 있고요. 강투지 지난 경기에서 벼락 같은 득점했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기혁을 믿고 자기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컴비네이션이 그만큼 잘 맞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한국영이 지금 올 시즌 강원이 하는 공격 축구에 아직 100% 적응하지 못한 게 강원의 고민이긴 한데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변화 폭이 크지 않은 팀이라 이 주중 주말 연전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일주일 텀이 쉬었기 때문에 꽤나 반가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까 그때 한경 선수가 전북전에도 보여줬지만 이 큰 경기에는 이런 큰 선수가 해준 역할이 당연하죠.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날도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1패로 울산이 앞섰습니다. 마지막 맞대결에서 강원이 이겼는데 이 강원이 승리하기 전까지 무려 4무 22패. 12년간 이어온 무승 행진을 끊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뷰 할 때 맨날 이 얘기했었어. 어. 언제 이기나. 그러니까요. 어쨌든 끊었기 때문에 이 바뀐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양팀 보니까 12골로 리그 득점 1위 울산 그렇고요. 11골로 득점 2위예요. 강원은. 창대창 싸움이 꽤 흥미를 자극합니다. 울산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골맛을 본 주민규를 강원에서는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이상원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또 울산 출신이죠. 그렇죠.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김천의 경기입니다. 4위 제주와 2위 김천의 만남입니다. 제주는 최근 2연승, 지난 라운드에서 인천을 꺾었고요. 김천은 최근 4경기에서 3승, 6라운드에서 광주를 꺾었습니다. 두 팀 모두 좋은 흐름에서 격돌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는 연승도 연승인데 2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임채민, 송주훈 센터백 듀오가 버티는 뒷문이 그만큼 단단한 건데 뭐 임채민이야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선수지만 송주훈은 그간 기회를 많이 못 봤던 그런 자원이잖아요. 근데 올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 성공 횟수가 35회로요. 팀 동료인 유리 조나탄에 이어서 전체 2위입니다. 오. 그러니까 공수에 한 명씩 뚝배기가 그러네요. 하나씩 세워두고 있습니다. 높이에 강점을 보이고 무엇보다 왼발잡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비 조직을 꾸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 조나탄은 지난 인천전을 통해서 첫 필드골을 넣었습니다. 최다 실점 1위인 김천을 상대로 제주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하는 김봉수가 있는 그쵸. 김천 수비진을 상대로 유리 조나탄이 얼마나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는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김천 수비진은 가장 최근 원정에서 일류첸코에게 이골 이도움을 헌납하면서 외인 정통 스트라이커에 좀 애를 먹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전반 15분 그리고 전반 6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고 있는데 정정용 감독이 이 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난 광주전처럼 정통 센터백이 아닌 뭐 김봉수, 박승욱 조합을 가동을 할지 아니면 다른 조합을 쓸지 근데 여전히 김재우 선수가 부상 중이라는 점을 볼 때는 김봉수, 박승욱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는 기존 구자철, 정훈이 장기 결장 중이고요. 가벼운 부상을 당했던 탈레스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범 감독은 지난 인천전에서 제로톱을 써서 미드필더를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김천이 어느 팀보다 미드필더진이 강한 팀이라는 점을 볼 때는 이날 역시도 미드필더 숫자 싸움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최영준이 최근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4월 들어서 2경기 연속 지금 교체로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힘싸움을 위해선 이날 출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김승섭, 김천은 정치인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섭은 이제 곧 입대를 합니다. 과연 김학범 감독에게 끝까지 잘 보여야 할지 아니면 정종영 감독에게 잘 보여야 할지 아마 마음 안에서 인생 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몸 상태도 좋습니다. 폼 좋아요. 네, 정치인도 김승석과 같은 왼쪽 윙에서 뛰는 자원인데요. 이 역시 폼이 좋아서 뽑았습니다. 학범슨도 김천 경기를 분석하면서 아마 정치인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분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범선 얼마 전에 생신이었습니다. 맞네요. 네. 그저께인가. 네. 네. 이 자리를 비워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4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수협은 개막전 승리 후에 5경기째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네. 지난 울산전에서 0대3 대패를 당했거든요. 올 시즌 수협이 2번을 졌는데 2경기가 모두 3골차 패배였다는 게 이채롭습니다. 재미있는 게 1대4로 졌던 김천전도 그렇고요. 이번 울산전도 그렇고 득점 기회는 참 많이 만들어냈어요. 김천전에서 슈팅 14번이나 날렸고 울산전에서 8번을 기록했고 2경기 다 기대 득점값이 1을 훨씬 상회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넣을 때 못 넣고 무너지는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수협 지금 최대 고민 마무리거든요. 기대 득점값 7.43으로 리그 3번째. 그리고 울산보다도 높아요. 근데 득점은 5골로 대구에서 2번째로 났거든요. 기대 득점당 득점값이 0.54로 리그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안 되니까 지금 수비까지 하중에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 확 무너지는 탓이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리그 최다 실점 공동 1위란 말이에요. 일단 수협은 이 지난 경기에서
이 부비동염으로 나서지 못해도 윤빛가람이 복귀할 공산이 크고요. 허리가 좋지 않았던 안준수도 복귀각을 재고 있는 상황이라 전력적으로는 울산전에 비해서 올라갈 공산이 크지만 분명히 문제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 대전은 계속 울상입니다. 울산을 잡고 반등하나 했더니 포항에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다시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력도 좋지 않았던 데다가 이게 실수 하나로 다 잡았던 실수를 놓쳤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욱 좋지 않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이 반등을 노릴 카드가 없다는 게 이민성 감독의 최대 고민입니다. 지난 포항전을 앞두고도 가까스로 엔트리를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포항전과 비교해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순민, 김준범, 박진성, 강윤석, 구택 이 주전이죠. 5명이 모두 출전이 어렵고요. 김준범 선수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좋았는데요. 네, 결국 지난 경기와 같은 카드를 꺼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퇴장 징계로 빠졌던 이현식이 복귀한다는 점인데요. 이현식이 뭐 공미, 윙어, 윙백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전술 변화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전이 올 시즌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점유율이 40%였던 3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땄어요. 이거 딸깍. 네, 그렇죠. 반면 점유율이 상대보다 높았던 경기는 모두 패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전은 방금 얘기한 대로 볼을 갖기보다는 이 카운터로 공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협을 상대로 그런 상성이 맞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2승 1무 1패로 수협이 근소한 우위 보였습니다. 수협이 홈에서는 대전을 만나서 6승 2무 2패로 강했어요. 수협은 아직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고 대전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지금 이런 징크스를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일전이고요. 여기에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 게임에서 함께 코치로 호흡을 맞췄던 두 분이 상당히 절친이에요. 김은중과 이민성 감독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은중 감독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중 감독은 대전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수협에서는 최근 가장 폼이 좋은 지동원, 지동원. 대전에서는 마수거리 골이 필요한 김승대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인천은 2연승 그리고 4연속 무패 뒤에 지난 주말 홈에서 제주에 충격패를 했죠. 석연찮은 판정으로 승점을 날린 것 같아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더욱 아쉬움이 진한 그런 경기로 남았고요. 대구는 홈에서 서울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 끝에 0대0 무승부. 최영건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걸개가 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사퇴를 요구하는 팬의 목소리가 거셌다고 합니다. 6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는 부진이 지속되는 만큼 구단도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아마 고민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인천 원정까지는 현 체제로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영건 감독은 없는 힘까지 지금 쥐어짜야 할 판인데요. 스쿼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핵심 트리오가 모두 부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세징야, 에드가, 벨톨라입니다. 세징야는 지난 서울전 도중에 다쳐서 교체됐는데 햄스트링 부상이고요. 복귀까지 2주에서 3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에드가도 같은 날 후반에 교체로 나왔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데 이번 인천전은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고요. 벨톨라는 이전 프리뷰에 그리고 최영관 감독이 말했듯이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복귀할지 언제 복귀할지는 지금 물음표라고 할 수 있고요. 대구가 가뜩이나 스몰 스쿼드로 운영되는 팀인데 세 선수가 동시에 빠질 경우 타격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에드가는 최근 인천과의 3번의 맞대결 중에 2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유독 인천의 강한 면모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에드가의 빈자리가 클 수 있겠고요. 대구로선 공격 옵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고지현 역시 작년 전반기 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폼과 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최근엔 그나마 유효슛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만큼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날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인천은 대구와 달리 주력 공격 자원 무고사, 제루소, 박승호 대부분 경기에 나설 수 있고 그런데도 득점력이 살짝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3골, 2골, 3골 이렇게 넣으면서 살아나나 싶더니 제주 상대로 다시 침묵. 그러니까 공격 트리오 외에는 지금 다른 쪽에서 골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고민이 될 수 있고요. 이럴 때 22세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수비수들이 득점 기여를 해주면 팀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은 신진호, 지연학이 드디어 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복귀각을 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김현서와 김민석은 팀 재활 중이고요. 김보섭은 아직은 외부에서 재활 중인데 곧 팀 재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키플레이어는 인천 제루소, 대구 바셀루스로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을 중시하는 팀인데 그런 것 치고는 최근 맞대결에서 골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이 경기는 신중한 경기 양상에서 두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스피드스타. 스피드스타. 네. 네. 자, 7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립니다.